안녕하세요. 휴먼 닥터 최연호입니다. 오늘은 제가요 책 두 권을 가져왔어요. 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책이냐고요? 약간 저도 창피하긴 한데 제가 쓴 책 두 권이 있어서 잠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제 외래 오신 분들은 이제 다 보셨는데 그 외래 앞에 이런 종이가 A4 용지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파하는 우리 아이의 마음을 읽고 싶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제 이름과 함께 책 두 권 얘기가 나오고 밑줄이 그어지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와 의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밑줄이 그어져 있죠.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쓰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건데요. 저한테는 고객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당연히 환자와 그 가족이 될 거고 또 다른 부류가 다른 의사들이에요. 저에게 이러한 환자가 있으니 한 번 더 봐주세요라고 전원시켜주는 그런 의사분들이 제 두 번째 부류가 됩니다. 제 고객이죠. 제가 쭉 보니까요. 아이가 와서 아파하는데 물론 그 아이가 진짜 중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크지 않은 병일 수도 있는데 아이가 아파하는데 이상하게 엄마 아빠의 얘기와 아이의 생각이 다른 걸 제가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의사가 저한테 환자를 보내주는데 그 의사들의 이야기하고 또 아이의 얘기가 또 다른 거예요. 저는 양쪽의 입장을 다 같이 보게 된 거죠. 이상하더라는 거죠. 이 두 부류의 이야기를 가만 듣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 다른 의사의 마음을 제가 읽어보고자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봤어요. 제일 처음은 당연히 의학책이 아니라 심리학책을 보다 보니까 경제학 이론도 궁금해지고 또 무슨 기계에 관한 이야기도 궁금해지고 경영, 철학 모든 게 다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됐고요. 그걸 보면서 엄마 아빠와 의사의 마음도 제가 읽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게 제 눈에 띄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에 나오는 책이 첫 번째 책이 기억 안아주기 2020년 12월에 첫 출간됐는데요. 제목처럼 기억 안아주기가 뭐냐면 제가 부제목으로 소확혐이라는 말을 썼죠. 소확행 아시잖아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데 작지만 확실히 아픈 기억이라는 뜻으로 제가 소확혐이라는 말을 하나를 만들어서 썼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항상 느끼는 건데 내가 가졌던 작은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를 흔듭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해도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 못해요. 먹다가 갑자기 토했거나 맛이 없었거나 이상한 냄새 났다면 그 다음에 그 냄새만 맡아도 우리는 토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점점 아파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거를 적은 것이 바로 첫 번째 기억 안아주기예요. 기억 안아주기는 인간이 가지는 아주 제일 본능 있잖아요.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많냐면요. 나 또는 내 아이가 손해볼 거에 대한 두려움, 아플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꾸 손실 기피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편향을 보여줘요. 쭉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시겠는데 그래서 치료는 제가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오은영 박사의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환경, 얘가 속해 있던 그 환경의 잘못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하나는 그 아이로 하여금 이 상황이 너한테 아주 나쁜 건 아니고 네가 한번 생각해 볼래? 자각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 아픈 건데 너가 배가 아프고 머리 아프고 그럴 수 있는데 병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파도 되고 네가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그 기억 안아주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읽다 보면요. 우리 아이가 왜 아팠구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구나 하고 부모도 알게 되고 의사도 알게 되면서 이 아이가 결국은 결말적으로는 행복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쓰게 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책이었고요. 두 번째 책, 이 통찰지능은 2022년 6월에 출간이 됐는데요. 이 책도 거기 부제에 써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 결국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빠진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맥락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맥락을 없이 보이는 현상만 보다 보면요. 자꾸 인간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 아이가 아픈데 그 원인이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진짜 아픈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 거부터 해갖고 우리 살아가는 어떤 삶이 있잖아요. 조직이나 학교나 여러 군데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이 맥락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통찰지능에 써놨어요. IQ 플러스 EQ는 인큐보다 작다. 인큐가 바로 인사이트 코어션트, 즉 통찰지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이 통찰지능은 이 전체가 각각의 IQ와 EQ라는 부분의 합보다 큽니다. 이 통찰이란 뜻 자체가 IQ와 EQ를 포함하는 건데요. 사실 통찰지능은 그걸 더 넘어서는 아주 큰 범위가 되는 거거든요. 추천사를 써주신 그 통섭의 최재천 교수님 아시잖아요. 최재천 교수님이 추천사에 이렇게 써주셨죠. 이게 통찰지능을 또 넘어서서 통섭지능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그 전체 틀을 볼 줄 아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쓴 거고, 통찰지능의 책에서는 또 약간 특이하게 교육적인 면도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병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됐었지만 잠깐 아이들 교육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그 영어 단어 100개 외우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은요, 외우면 잊힙니다. 그런데 이 통찰은요, 내가 어떤 상황을 깨우친 순간 그 통찰은 평생 갑니다. 저의 재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잊히지가 않아요. 이제 그 이야기를 이 통찰지능에 넣은 거죠. 내 아이를 교육을 할 때 자꾸 외워, 이거 해, 저거 해, 그게 아니라요. 한번 어려서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 보십시오.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아이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거는 왜 저럴까? 나뭇잎이 왜 저렇게 변했지? 또는 뭐 바퀴는 왜 4개가 되지? 3개면 안 돼?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이 아이가 궁금해하고 또 집에 와서 엄마 아빠랑 같이 아이랑 그 원인을 찾아보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찾아보다 보면 이 아이는 스스로 깨우치는 방법을 터득을 하는 겁니다. 즉 교육은요, 방법을 가르치는 거지 암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통찰지능을 높여야 이제 결국은 통찰지능 중에 하나인 메타인지라고 있죠. 메타인지가 아이가 늘어납니다. 메타인지가 뭐냐면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뭘 모르고 뭘 아는지를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뭘 모르는 걸 아니까 그걸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 안 하고 메타인지가 떨어진 애들은 어떻게 돼요?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허둥대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찰지능을 올리는 제가 10가지 방법도 써놨거든요. 엄마들 한번, 아빠들 한번 보시면요, 우리 아이 교육에도 큰 도움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아파질까 또는 뭐 건강에 관한 이야기도 이 책에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끝맺을까 하는데요. 이 기억 안아주기와 통찰지능, 이 2가지 책을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내 아이의 마음도 이해하고 나 스스로의 마음도 이해하고 나를 봐주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 다른 병원에 있는 직원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